굿바이 스트레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스트레스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몸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체중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체중이 더 늘고, 서로 악순환이죠. 체중이 해결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더 생기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좀 줄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참 다이어트 하는 건 쉽지 않은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 내가 적당한 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겁니다. 적자와 흑자죠. 뭐 말하자면 입금이 되면 출금이 되는 거는 통장 밸런스랑 비슷한 거죠. 많이 들어오면 내 몸에 살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이 나가면 날씬해질 수밖에 없고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려면 내 몸을 어떤 상태인지 잘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하라 라는 것들이 거의 모든 다이어트 책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체중계, 그 다음에 허리띠, 허리의 크기, 줄자, 체중계와 줄자로 모든 것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실제로 보면 매주 체중을 재는 것들, 그래서 체중을 재고, 이게 뭐 잘 하시려면 주변 사람한테 체중을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게 우리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잘 이야기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나 몇 킬로야? 계속 얘기를 하고 자기가 체중이 얼마인지를 좀 마음에 두고 시작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허리 사이즈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체중보다도.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 또 키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37인치 이 정도 생각하면 뭐 복부 비만이 심해진다. 여자는 31인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뭐 워낙 키가 크신 분들은 거의 별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제일 안 좋은 게 결국 복부 지방이잖아요. 뱃살. 그래서 결국 그게 성인병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 허리 둘레가 어떤지를 한번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보통 우리가 보면 요즘에 이제 만보계라고 해가지고 많이 쓰죠. 뭐 무슨 핸드폰도 있고 스마트워치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얼마나 걷는지를 알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 만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일본에서 이렇게 만보계 만들면서 좀 유행시킨 거라고 해서 만보를 걷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꼭 만보까지는 필요 없다고도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요즘은 7,000보, 8,000보도 좀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만보가 되려면 한 8km 이상은 걸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여하튼 걷는 수, 허리둘레, 체중, 또 참 정말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계도 있고 해볼만 하고 간단한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참 지속하시면 참 좋고 습관이 되면 정말 좋은데, 이 식사일기라는 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전문적으로 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초기에는 내가 먹는 음식이 칼로리가 얼마인지, 뭐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주 간단하거든요. 칼로리로 계산하면 굉장히 쉬워요. 열량이라는 게. 그래서 일주일에 예를 들면 1kg를 빼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에 1kg를 빼려면 매일 1000칼로리를 덜, 만약에 적자가 나면 되거든요. 들어오는 칼로리에 비해서 나가는 칼로리가 1000칼로리가 더 많다라고 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1kg가 빠집니다. 근데 이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활동량을 유지하고, 어떻게 또 너무 굶다가 보면 그걸 뭐 또 실패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요라고 얘기해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먹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여튼 칼로리가 좀 적은 음식, 이런 것들로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에 거의 모든 음식에 음식 라벨이 딱 법적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이 얼마나 많은지, 설탕이 우선인 거면 확실히 이게 당으로 쉽게 들어오는 거라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게 포화지방이에요. 지방 밑에 포화지방이 얼마 있다라고 모든 어떤 음식에 그 라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교과서적으로는 하루에 24g? 몇 g이라고 써 있습니다. 24g 넘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소금,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도 100g, 당 120ml
이하를 먹어라 뭐 얘기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포화 지방은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루에 24g 같은 거를 좀 초과하지 않도록 해보자 하는 것들을 좀 목표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방이 좀 높은 음식, 나트륨이 정말 많은 음식 같은 것들만 좀 조심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매번 드실 때마다 한 번 먹는 거를 조금 덜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인분이 항상 좀 많이, 좀 우리가 뭐 배불리게 먹으려고 하면 항상 1인분은 부족하죠. 근데 부족하지만 1인분보다 조금 적게 먹는다. 우리가 들어가는 에너지를 좀 적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 다음에 하여튼 지금 먹을 때 요거는 한 조금 덜어내고 먹는다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하여튼 식사하시면서 조금만 덜어보자는 걸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식 같은 것들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간식을 우리가 먼저 TV 보면서 드시는 분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텔레비 보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먹는지, 또 테레비에 내 의식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고 있는데 의식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포만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막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TV 볼 때 먹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꼭 드셔야 된다면 그 과자 봉지 채로 드시지 마시고 조금 덜어서, 그릇에 덜어서 요만큼만 먹자고 해서 그것만 먹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술 드시는 건 당연히 술이 어쨌든 거기도 칼로리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술 자체가 몸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술 많이 드시는 거 좋지 않을 거고요. 흔히 아는 것처럼 패스트푸드, 이거 많이 안 좋죠. 당분 지방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맛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안 드실 수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딱 끊고 패스트푸드 안 먹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정말 힘드신 경우라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내가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같은 거를 무슨 상처럼 이렇게 좀 주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들어오는 거를 좀 관리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걸 보고, 이게 내 수입이니까 수입은 적게 하고 지출을 많이 해서 내 칼로리가 더 많이 나가면 결국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게 들어오는 걸 좋게 하지만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그걸 마냥 줄이고 완전히 굶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 쉬운 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나가는 에너지를 계속 높이는 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만보 걷는 거 정말 필요한데, 만보가 좀 어려우면 우리 보통 20보의 1칼로리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보 하면 500칼로리예요. 보통 햄버거 한 덩어리가 500칼로리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안 드셔도 만보를 걷는 거랑 이렇게 비등비등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음식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보 안 되면 7,000보, 8,000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하여튼 앉아 있으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결국은 동물이고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우리가 보통 농사 같은 거 짓는 분 보면 정말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사는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되게 컴퓨터 뭐 손가락 정도 움직이면 되는 거고, 핸드폰 움직이면 되는 거고, 앉아 있어서 하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움직이는 거, 예를 들면 무슨 컴퓨터를 하더라도 손 계속 움직이는 거, 팔 드는 거,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뭐 신문이나 핸드폰 볼 때도 일어서서 본다든지 아니면 쪼그려 앉아서 보는 거, 스쿼팅을 하면서 어떤 걸 본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직장 같은 데서 나가시면, 학교를 가든 직장에 가시면 항상 계단 같은 거 이용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전화하실 때도 좀 움직이면서 걸으시면서 하면 좋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하철 같은 거 타셔도 한 정거장 먼저 내려라, 뭐 지나가서 내려라, 주차도 가장 편한 곳에 하지 말고 가장 먼 곳에 해라, 이런 것도 좀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내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들, 그다음에 좀 많이 움직이는 사람하고 뭐 같이 운동하는 그런 어떤 동호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많이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보 걸으면 우리가 500칼로리 나가는 거니까 15,000보 걸으면 750칼로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씩 750칼로리 계속 나간다고 하면 결국 다른 데 할 때보다 0.7kg씩 일주일에 빠져나간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한 달이면 몇 킬로씩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가만히 일상생활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도록 만드는, 다른 건 적자는 다 안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는 약간의 적자, 한 1000칼로리 정도 적자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면 체중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뭐 일주일에 뭐 1kg씩 빠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오히려 더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줄여서 뭐 한 달에 한 1kg, 2kg씩 빠지는 걸로 꾸준히
꾸준히 지속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다이어트는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